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종부세는 고가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보유세라서 고지서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 안 받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올해는 인상폭이 커지고 부과 대상도 많이 늘어서 일각에서는 또 보유세 폭탄, 세금 폭탄이란 말이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지 박연미 경제평론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종부세 고지서 받은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귀한 것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사실 종부세 낸다는 게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의 상징입니다. 전체 가구 수가 2,016가구 정도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 종부세 고지서 받는 분이 한 30만 가구 정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위 세금 폭탄을 맞는다 해서 네. 상한선까지 꽉 채워서 세금 내셔야 하는 분은 한 15만 가구 정도 되는데 네. 대부분 강남과 서초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숫자로 보면요. 네. 지난해에는 46만 6천 명 정도가 고지서를 받았고요. 네. 세수로는 2조 1천억 원을 약간 넘는 세금이 이게 거쳤는데 지금 종부세만 받았을 때 2조 1천억이 그렇죠. 지난해 기준입니다. 음. 그런데 올해에는 60만 명 정도가 고지서를 받았고 이분들이 세금을 내면 세수가 한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세수만 보면 금액 기준으로 1년 만에 한 50%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금액상으로 상당히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부과 대상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역시 그러면 집값이 올라서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네.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 보면 그 2017년 5월 이후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0% 넘게 뛰었거든요. 현재까지 네. 지금 2년 사이에요. 서울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평균 그 매매 가격 지수가 20% 넘게 올랐고요. 네. 매매 가격 자체를 놓고 금액으로 본다 하면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많이. 지금 평균적으로 아파트가 거래될 때의 가격이 8억 4천만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고요. 서울 기준인 거죠, 이거? 네, 서울 기준으로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그 중위 가격,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장 가격이 낮은 아파트부터 쭉 줄을 세웠을 때. 쭉 줄을 세웠을 때 제일 중간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냐. 이게 8억 7,5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네. 사실 집값 상승폭이 상당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도 현실화가 돼야 한다 해서 현 정부 들어서 공시가격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1년 사이에 40% 넘게 조정됐다 이런 지역도 있는데 그렇군요. 그건 바꿔서 말하면 그동안 내야 될 세금을 좀 덜 안 냈다 내고 있었다. 이렇게 네.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만약에 실제 집값은 똑같더라도 공시가격이 올라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들도 있겠군요. 그런 아파트들도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많이 됐다고 해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70% 정도,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매매가 빈번하지 않으면 뭘 기준으로 삼을지가 좀 불확실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비싼 집인데 시세 대비 한 40%밖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런 집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점점 현실화가 되면 우리 집값은 그대로라고 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세금을 매기니까 내가 내는 세금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부세 얘기하면 이 종부세 탄생부터 그런 표현이 나왔었죠. 폭탄, 세금 폭탄이라는 네.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죠. 이게 그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경치가 다르잖아요. 세금 폭탄이라는 게 만약에 그 뭐 한 2, 3천만 원씩 종부세를 내는 분이 있다 하면 서민들 입장에서 2, 3천만 원이면 연봉일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서 이 돈 너무 큰 돈이고 절대 금액으로 수치상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거 맞는데요. 네. 집값이 1년 사이에 5억이 올랐다. 네. 10억이 올랐다 이런다고 하면 소위 우리가 담세 능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종부세가 많이 물려지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종부세도 콩알탄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좀 들어서 보면 네.
도곡동에 대표적으로 비싼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 곳이 있어요. 이쪽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 원에서 올해 1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시가격이 그렇다는 공시가격이요? 거죠? 네. 그럼 공시가격만 2억 원이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는 한 20억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종부세 낮군요, 부담이 공시가격이. 네. 지난해는 740만 원 하던 게 올해는 74만 원 하던 게 올해 122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한 50만 원 가까이 네, 올랐군요. 50만 원 정도 올랐어요. 물론 네. 종부세만 오르는 건 아니고 그에 비례해서 여기에서 20%를 내는 농특세 등등이 다 올라가게 되겠습니다만 집값이 1년 사이에 올라간 그 폭을 고려하면 네. 1년 만에 종부세를 50만 원 더 내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산세 등등을 합친 그 보유세가 몇백만 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과연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네. 요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치동에 왜 우리가 항상 집값 상승, 재건축 집값의 음마아파트. 그렇죠. 네, 바로미터로 네. 보는 그 아파트의 경우에도 보면 네.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을 약간 넘었는데 올해는 11억 원 위로 올라갔단 말이죠. 지난해 종부세가 2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8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85제곱미터의 경우에. 그런데 이 아파트가 최근에 그 오름폭을 보면 가격 오름폭이 뭐 월 단위로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월 단위로. 네, 월 단위로요. 근데 이런 아파트가 사실은 강남, 서초 이쪽에 수두룩하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작년보다 세금이 2배나 뛰었다. 이 표현이 가능합니다만 네. 몇 억이 뛰는 아파트에 48만 몇만 원이라는 원, 몇십만 원더 종부세가 내는 건데. 과연 현저히 부당한 것이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세 발의 피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러면 집값을 그대로 두고 종부세를 그대로 고정시킬게. 그걸 원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원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선택 안 하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세금이 부담돼서 집을 내놓는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종부세가 많이 부과가 됐다, 올랐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시장 집값을 잡는 효과도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있겠지만 뭐 종부세 때문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막 내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소위 강남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시장에 던진다. 저는 그쪽의 쉽지 가능성은 않죠. 크지 않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송파구 잠실에 있는 한 아파트의 예를 들어보면 이 아파트가 지난해까지는 공시가격 9억 원을 안 넘었기 때문에 종부세를 네.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물론 실거래가는 훨씬 높았죠. 그렇겠죠.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공시가격이 그걸 넘었군요. 올라서 이 종부세를 내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게 된 종부세가 8만 3천 원. 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 아파트 실거래가는 한 10억 3천만 원에서 15억 5천만 원 정도로 한 5억 원 넘게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군요. 그러면 저 같으면 네. 저는 거기 아파트 없습니다만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아, 내가 세금 부담이 좀 돼도 들고 있겠다. 이런 판단하는 분이 훨씬 많지 그럴 않을까 것 싶어요.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자신 있다라고 얘기했던 네. 것처럼 부동산 가격은 잡겠다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양도세 같은 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이 바로 거래는 쉽게 하고 보유세는 무겁게 물린다. 거래세는 낮추고 네. 보유세는 높이고. 그런데 양도세를 인하하는 안은 전혀 검토 안 한다는 게 현재까지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그렇군요. 공연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다시 시장이 자극받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건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작은 대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네. 특히 유사일의 가장 강력한 정책이다 했던 9.13 대책 지난해 그리고 올해 분양가 상한제를 그 민간 택지에도 적용하는 이 정책 가지고도 지금 시장 반응이 시큰둥하거든요. 그렇다면 시큰둥합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들 시장의 흐름을 대세 전환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제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가요? 6일부터 이제 구체적인 지역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예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게 일단 지난달에 소위 비싼 집을 가장 많이 사들인 고연령층이 네. 30대까지 내려갔어요. 아, 오히려 네. 고가 아파트를 사는 연령이 내려갔다. 네, 그 30대들이 얘기는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매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청약 시장이 과열이 되다 보니 소위 로또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청약 시장의 과열을 불렀고 어차피 나는 가점으로 청약 시장에서 경쟁력 없다. 그러니까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엄마 아빠가 부자인 30대들이 아파트 시장에서 신축들을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떨어졌느냐. 실질적으로 매매 시장에서 강남 4구의 그 아파트 거래 가격은 지난주에 9.13 대책 이후에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당분간 신축이 좋은 지역이 안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네. 2, 3년 안에 공급이 줄 지은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그렇죠. 2, 3년 안에 지은 새 아파트들로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북도 그렇습니까? 강북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북에서 소위 우리가 마포에 있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여기도 가격이 꽤 많이 오른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소위 줄여서 마레프라고 부르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보면 전평형의 전 세대의 가격이 크게 뛰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거래됐던 가격보다 불과 몇 주 사이에 몇 천만 원이 올랐다. 몇 달 사이에 억대가 올랐다. 이런 아파트들이 많죠. 그리고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격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도 비켜갈 수 있는 지역이라서 더 오를 거다 이런 심리가 그 뭐 상당히 고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언론 보도를 보면 보도에 나오는 특정 아파트 또 특정 지역 이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도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서울 전체 평균 가격 자체가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동네마다 어느 정도 오름폭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울은 거의 뭐 어김없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전국 평균으로 본다 하면 지방의 경우에는 분양가보다 20% 이상 떨어졌다 이런 지역도 있으니까 지방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서울 지역 부동산이 정말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